자, 마저 이어서 가정법 표현에 대해서 한번 좀 더 심층적으로 익혀봅시다. 자, 우리 지금 계속 보고 있는 부분이 가정법에서 제가 계속 얘기했잖아요. if를 안 쓴다라는 얘기를 제가 계속 강조하면서 말씀드린 게 이런 표현들이 되게 많아요. 자, 일단 but for 같은 경우는 고2 때 아마 가정법 공부하면서 시험 대비 하신 분들 많을 텐데, 일단 기본적으로 if it were not for 라고 하고, 그리고 if it had not been for 라고 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형태에서도 보실 수 있듯이 위에 거는 과거 시제고 밑에 건 과거 완료잖아요. 그러니까 얘네 둘 다 각자 가정법 과거 및 가정법 과거 완료인데, 얘는 만약 뭐뭐가 없다면 이란 뜻이고요. 얘는 만약 뭐뭐가 없었다면 이란 뜻입니다. 그러니 가정문이 부정이니 현실은 긍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없었으면 내가 진짜 어떻게 할 뻔했겠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그 해당 대상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싶을 때 쓰는 표현이에요. 우리도 상당히 자주 쓰죠. 자, 근데 이제 내가 늘 얘기하잖아요. if를 안 쓴다고요. 자, 그래서 요거를 얘네가 줄이기 시작한 게 일단 제일 첫 번째가 우리가 앞에서도 배웠듯이 were it not for로 줄여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if를 지워서 도치를 시켜서 had it not been for로 줄이는 거죠. 자, 이렇게 줄일 수도 있지만 여기서 더 줄입니다. 이제는 어떻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접속사를 썼잖아요. 이젠 전치사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for만 남기고 but이라는 전치사를 써서 but for를 쓰는 거죠. but은요, 전치사로 쓰면 무슨 뜻이 되냐면 뭐뭐를 제외하고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but for는 이게 뭐뭐가 없다면 이란 뜻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거마저도 그냥 한 단어로 줄이고 싶다? 그럼 뭐라고 하면 돼요? without이라고 하시면 되죠. 그치? 자, 그러면 이렇게 표현하는 것보다 당연히 두 단어 내지는 한 단어로 쓰는 but for랑 without이 훨씬 더 간결하고 훨씬 더 편하죠. 네, 맞습니다. 이걸 쓰면 훨씬 더 간편하잖아요.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니까 but for를 보자마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바로 해석을 어떻게 하시면 돼요? but for를 보자마자 패턴화를 해서 없다면이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But for the person of Napoleon Bonaparte. 자, 여기 정관사 더가 붙었네요. 그러면은 우리가 아는 저 나폴레옹 보나파르트라는 사람이 없다면 말이야. 근데 나폴레옹은 죽었죠. 이미 역사적인 인물이죠. 그걸 왜 우리가 바로 알 수 있냐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러면 이렇게 말 나온 김에 여기서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그럼 얘가 무조건 좋냐?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단점이 있을 수 있어요. 요거는 어때요? 바로 과거 시제고 과거 완료인 거를 알 수가 있으니까 우리가 시간을 구분하기가 용이해요. 그러니까 얘는 없다면이라 하면 되고 얘는 없었다면이라 하면 되잖아요. 근데 얘는 but for랑 without은 그냥 전치사잖아. 그러니까 시간에 대한 정보를 명확하게 알기가 어려운 거야. 그러니까 얘를 무조건 쓰는 게 능사가 아니라, 만약에 우리가 없다면과 없었다면을 명확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다면 사실 얘보다는 훨씬 더 나은 게 얘가 될 수 있어요. 오히려 이 글을 읽는 독자들이 편하고 빠르게 글을 읽도록 유도하려면 이게 더 현명한 처사일 수 있겠죠. 아니면 전격대로 제대로 쓰고 싶으면 이렇게 쓰면 되고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 정관사 더의 쓰임이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가 아는 바로 저 나폴레옹이란 보나파르트라는 사람이 없었다면이라고 우리 지금 본능적으로 그러니까 말이 나오죠. 왜 이것 때문에 없었다면이 되는 거야? 이미 여기서 역사적 인물이라는 게 정관사 더를 통해서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얘는 옛날이라는 시간 맥락이 당연하게 함께 수반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러면 어차피 나폴레옹 보나파르트는 역사적 인물인 거 우리 다 아는 통상적인 지식이니까 저걸 정관사 더를 통해서 표현하면 굳이 이걸 안 해도 우리가 직관적으로 없었다면이라는 해석이 절로 나오죠. 이렇게 쓰인 거예요. 알겠죠? 자, 그렇게 해서 전치사구가 끝났음을 콤마가 밝혀주는 거고요. 그래서 나폴레옹 보나파르트라는 사람이 없었다면 말이죠. The history of France and of Europe. 프랑스와 유럽의 역사는 would have followed. 여봐, 그래서 과거 완료 쓰인 거 보이죠? 그러면 따랐었을 텐데 라는 말은, 그럼 실제로는 따르지 않았었다라는 거야. 뒤에 있는 내용을 a course different from. 자, 어떠한 경로, 과정을 따랐었을 텐데, 근데 그 과정은 different from the one we know. 우리가 알고 있는 그거랑은 좀 완전히 다른 경로를 밟았을 거야. In the 10 years following the French Revolution. 프랑스 혁명을 뒤이어 나온 그 뒤에 10년 동안의 역사의 흐름이 완전히 바뀌었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것.
나폴레옹 같은 경우는 프랑스 혁명 뒤에 있는 일련의 역사적 사건들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었구나 라는 걸 우리는 인식할 수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 문장을 통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를 함께 고려하면서 문장에 대한 그 깊이 있는 통찰력을 얻을 수 있어야 돼요. 전치사를 무조건 쓴 게 능사가 아니라는 거, 시간을 명확하게 표현할 필요가 있으면 오히려 반대로 절로 표현하는 게 좀 더 낫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77번으로 갈까요? 자, 이제 두 번째. 얘들아, 그 wise라는 단어를 좀 배울 필요가 있는데요. wise는요, 너네가 똑똑한 현명한으로만 알고 있잖아. wise는 기본적으로 무슨 뜻이냐면 방향이란 뜻이야. 자, 그럼 시계 방향은 영어로 뭡니까? clockwise라고 하시면 돼요. 그럼 반시계 방향은요, anti-clockwise라고 하는데, anti가 anti 페널티가 anti가 반대란 뜻이거든. 그래서 anti-clockwise라고 하면 되고요. 그러면 likewise랑 otherwise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야. 그러니까 A라는 흐름이 있고 B라는 흐름이 있다. like는 같다라는 뜻이잖아. 그러니까 A라는 흐름과 B라는 흐름의 방향이 같습니다. 그러니까 likewise,는 마찬가지로 라는 뜻이고요. A라는 흐름이 여기로 가면 other는 반대라는 뜻이잖아. 다른 방향. 그러니까 얘는 여기로 간다는 거지. 그러니까 얘는 뭐냐면 얘가 이렇게 가는데 얘는 이렇게 가는 거니까 그래서 얘는 해석을 어떻게 하시면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이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럼 그렇지 않으면이라는 이 otherwise가 갖는 내포된 뜻은 가정법이랑 찰떡궁합이죠. 자, 가정법 우리 기본적으로 언제 씁니까? 기본적으로 가정법 과거와 가정법 과거를 쓴다라는 건 우리가 그 가정법을 쓸 수 있는 기반이 되는 현실이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1910년에 저희는 경술 국치를 통해서 일제 식민 지배를 받았었잖아요. 그러니까 일제 식민 지배가 없었다면이라고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근거는 실제로 우리는 일제에 의해 식민 지배를 받았던 경험이 있다라는 사실에서 출발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가정법은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는 현실을 기반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이라는 건 이미 존재하는 사실이 존재하고 그 사실을 기반으로 다른, 즉 반대되는 경우를 상상하는 거기 때문에 otherwise는 무엇보다 가장 가정법과 찰떡궁합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otherwise는 가정법으로 정말 자주 쓰입니다. 자, 그래서 if trials are televised, 만약에 trial은 재판이라는 뜻이죠. 만약 재판이 TV에 방영된다면 a huge audience, 정말 거대한 수준의 청중들은 will be made aware of cases. 자, 이거 make가 만들다잖아. 그러니까 지금 청중들이 만들어지다. 그러니까 수동태로 쓰였지. 그러니까 텔레비전에 의해서 뭐뭐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걸 이렇게 수동태로 표현한 거죠. 그래서 큰 수준의 청중들이 be aware of, 뭐뭐를 알게 되다라는 뜻이죠. case는 여기서 사건이라는 뜻이야. 그래서 이 사건들에 대해서 알게 될 거고, 그래서 crucial witnesses, 결정적인 목격자들이 who, 누구냐면 주격관계대명사죠. would otherwise be ignorant of a case. 그러니까 이렇게 요게 주어고 이게 좀 관계절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지금 하나의 관계절로 수식을 하고 있고 여기 may play 여기가 동사가 되는 거예요. 그죠? Their potential role in it. 이 재판에서 잠재적인, 즉 잠재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지도 모릅니다라고 하고 문장이 끝납니다. 자, 그럼 얘네가 누구냐면 would otherwise. 자, 이 otherwise 때문에 그래서 지금 우쿠슈마 가정법이 쓰인 거죠. 그래서 otherwise는 그렇지 않으면, 그러니까 반대되는 상황을 가정하는 거야. 그러면 그 반대되는 상황은 뭐를 기준으로 뭐를 기준으로 상상하시면 돼요? 위에서 이미 얘기가 나왔잖아. 그러니까 요거 재판이 TV에 방영된다라는 이러한 사실과 반대되는 상황을 여러분들이 인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누구냐면요. TV에 재판이 방영되지 않았더라면 그러면 이 사건에 대해서 무지, ignorant, 모르고 있었을 목격자들이 어쩌면 알게 되어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otherwise는 가정법으로 굉장히 많이 쓰이고 실제로 수능에서도 문장을 쉽게 볼 수 있는 만큼 77번 문장은 여러분들 수능 공부에 있어서 가장 핵심의 문장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복습을 꼭 몰랐다면 이번 수업을 통해서 알게 된 친구라면 반드시 복습에
농도를 올리실 필요가 있다. 진짜 자주 나옵니다, 이거. 알겠죠? 앞에서 본 but4보다 훨씬 많이 나와. but4는 오히려 차라리 내신 때 좀 하는 경우가 많아서 좀 익히는데, 요거는 의외로 너네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수능 공부하는 친구들. 그래서 요거는 꼭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몰랐다면요. 자, 78번부터는 숨겨진 가정법이다 라는 건, 자, 우리 지금 가정법 뭐라고 패턴화했죠? 전략화했죠? 우쿠슈마 속뜻 추론 이렇게 했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가정법에 힘줘서 설명을 하고 해설을 하는 이유가 이거야. 78번 같은 경우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너네가 뭐 if 뭐 시작해갖고 가정법 과거, 가정법 과거일 뭐 혼합 가정법 이런 식으로 수학의 공식을 다 체계화해서 컴퓨터처럼 알고리즘 마냥 외우는 거, 그게 언어에서는 꽤 의미가 없을 수가 있는 게, 이런 식으로 변칙적인 상황이 생겼을 때 니네가 응용하는 걸 상당히 어려워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법은 기본적으로 한국어에 없기도 하니까, 그래서 더더더 한국인은 생소하고 어려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렇게 패턴화를 시켜주고 체화를 시켜준 건데, 자, 우쿠슈마라는 애를 통해서 우린 가정법인 걸 알 수 있어야 되고, 가정법인 걸 알았으면 그 안에 있는 속뜻을 반드시 우리는 뽑아낼 수 있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자, 이봐요. if가 없다고요. 그래서 when we pack, 우리가 짐을 쌀 때 we're sometimes amazed. 우리는 때때로 놀라. 뭐에 놀라? 뭐 해서 놀라냐면 to find that, 우리가 알게 되어서 놀라. We don't need very many things to live. 우리가 사는 데 있어서 그다지 많은 게 필요가 없구나라는 걸 알게 되면 화들짝 우리도 모르게 놀란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짐을 싼다는 거니까 가방에 우리가 필요한 물건을 담는다라는 개념으로 인식을 하면, 그럼 우리가 중요한 물건이 살면서 뭐지라는 걸 이렇게 보려고 하면 뭐야, 생각보다 그렇게 안 많네? 라고 하면서 깜짝 놀랄 수 있다라는 거예요. So we wouldn't normally believe we could get by with such a tiny amount of stuff. 자, tiny는 작다라는 뜻이거든. 이렇게 작은 수준의 양의 stuff는 물건이라는 뜻이죠. 물건을 가지고 get by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럭저럭 해내가다, 그럭저럭 해내다, 뭐 이런 뜻이에요. 뭐 그러니까 완벽하고 최상인 수준은 아니지만 뭐 그래도 뭐 살만하네. 그러니까 한국말로 딱 얘기하면 갯바위가 어떤 느낌이냐, 먹고 살만하다라는 느낌이야. 그러니까 뭐 엄청 풍족해갖고 이재용 회장님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나 뭐 먹고 사는데 그렇게 문제는 없어 라는 뉘앙스가 갯바위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조그만 양의 물건을 가지고도 우리가 살 수 있구나 라는 걸 믿는 건 우리는 일반적으로 하지 않을 텐데 라고 하면서 제가 이걸 가정법으로 잡아놨어요. 자, 이건 어떻게 인식하셔야 될까요? 자, 여기에서는 지금 현재 시제 썼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짐을 싸면 우리는 때때로 놀란다. 뭐야, 나 별로 물건 생각보다 안 필요하네? 저는 이렇게, 저도 여행 가면 특히 여러분들 뭔가 막 물건 되게 많이 필요할 것 같잖아요. 그래서 저도 여행 갈 때 한번 이거 깨달은 적이 있었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막 여행 가서 많이 안 써. 괜히 짐만 무거워갖고, 내가 옛날에 그 20대 때 좀 그런 거, 좀 내가 좀 소위 좀 나쁜 얘기는 좀 걱정충? 너네 막 그 충 이런 거 붙여서 많이 얘기하잖아. 걱정충이라고 좀 뭐 보통 저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러면 어떡하지? 저러면 어떡하지? 하니까 이제 혹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일단 다 싸우고 보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맨날 가서 막상 하나도 안 쓰고 그냥 들고 그냥 다 집에 오는 경우가 되게 많았거든. 그러니까 이제 그러고 나서는 나 여행 갈 때마다는 그냥 이제 다 그냥 빼고 가거든. 딱 편하더라고. 실제로 안 쓰기도 하고.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그렇게 한다라고 지금 현재 시를 이렇게 얘기를 해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으로라면 이렇게 믿지는 않을 거야. 우리가 이러한 양으로 그렇게 살아나갈 수 있을 거라고. 그러니까 여기를 가정법을 쓰는 의도는 뭐냐면요, 일반적인 사람들, 그러니까 이거는 쉽게 얘기하면 사실과 반대로 뒤집은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에서 갖고 있는 뉘앙스의 즉 속뜻은 뭐냐면, 일반인들은 깨우치는 일이 잘 안 일어난다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필자는 통념 뒤집기를 시도하고 싶었던 거야. 가정법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걸 믿지 않을 텐데 라는 건, 그러니까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면서 사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얘기를 가정법을 통해서 우회해서 우아하게 표현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가정법을 통해서 의도를 이렇게 좀 어떻습니까? 직설적이지 않으면서 되게 담백하고 우아하게, 그러니까 우회적으로 좀 표현할 수 있는 걸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내용 자체는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없으니까. 자, 그리고 79번 요거는 제가
인트로에서도 맨날 가르치는 문장이기도 하고, 특히 이제 저한테 입학 테스트를 받아본 친구들이라면 이 문장 제가 맨날 꺼내면서 이거 해석해봐라고 물어봤던 경험이 있는 친구들이 실제 이 수업을 들으면서 있을 건데, 자, reduced workload. workload는 업무량이에요. 업무량. 근데 그게 reduced, 줄어들었대요. 그러면 이제 내가 맨날 입학 테스트 때 대부분의 중고등학생들한테 이거 물어보면, 시켜보면 줄어든 업무량은 직원들이 번아웃이 오는 것으로부터 막아줄 텐데 지켜줄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자, 이거를 지켜줄 것이다 라는 아주 좋은 낭만적인 얘기로 인식하시면 큰일 나죠. 자, would는 가정법이거든요. 자, 그러면은 burnout은 부정이죠. 그러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직원이 번아웃 오는 건 안 좋은 거지, 탈진해서 회사 그만두는 거니까, 그지? 번아웃은 부정적인 거야. 근데 reduced는 그럼 번아웃이랑 반대 관계지, 그지? 그럼 업무량이 줄면 번아웃이 안 올 거 아니야? 그럼 긍정이지. 그러면은 줄어든, 즉 긍정의 내용이 부정인 것을 막아주는 거니까 이건 긍정이지. 그러니까 부정인 것을 막아주니까 이건 좋은 말인 거잖아. 근데 거기에다가 뭐를 깔아버렸다고? 가정법을 깔아놨다고. 그러니까 would잖아. 그러니까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거야, 낮다는 거야? 낮다는 거잖아. 과거 시는 눈에 안 보이는 세상인데, 그럼 조동사의 과거 시제는 눈에 안 보이는 세상을 추측하는 거니까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가정법이라고. 그러니까 가정법이니까 요거는 오히려 반대로 뒤집어서 오히려 비판의 의도를 갖고 있는 거야. 막아줄 텐데 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잖아. 실상은 그렇지 않음이라고 이해를 하셔야죠. 줄어든 업무량이 직원들이 번아웃이 오는 것으로부터 막아줄 텐데 왜 이걸 안 하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요거는 오히려 회사에서 직원들의 업무량을 줄여주지 않은 이 세태를 비판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allowing them to function at a more creative and productive level. 그래서 이렇게 줄여주면 직원들이 더 생산적이고 더 창의적인 수준에서 일을 할 수 있을 텐데 왜 그걸 안 해주냐라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는 거기에 따른 효과까지 넣으면서 압박하는 거야. 빨리 줄이라고. 그래서 하나만 기억하세요. 79번 문장은요, 좋은 얘기 아니에요. 이거 부정이에요. 그래서 지켜줄 것이다 라고 하시면 큰일 납니다. 지켜줄 텐데 왜 안 하니? 제발 좀 바꿔 라는 뉘앙스를 갖고 얘기한 겁니다. 자, 79번이 오늘 가정법 학습에서 가장 핵심의 그 가치를 갖고 있는 문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80번. In a normal, 여봐, 이렇게 일반적인 상황이 나오잖아? 그러면 recession은 recess가 뒤로 물러나다거든? 그러면 이 경제가 뒤로 물러나는 거니까 이거 불경기야. 그러니까 경기가 안 좋은 거. 자, 불경기가 없는 일반적인 한 해에선, 불경기가 없으니까 취업이 되겠지, 당연히. 그지? 자, 이렇게 해놓고, 그러니까 이 normal이라는 단어가 의미심장한 거야. 그러면 학생들은 would have successfully finished. 가정법 과거 완료네. 그러면은 불경기가 없는 일반적인 한 해였으면 학생들은 어쩌면 성공적으로 그들의 직업 구직 활동을 마쳤을 텐데 라는 뜻이야. While still in their final year of university. 여전히 대학교 마지막 학년, 4학년 졸업반일 때 바로 취직이 되어서 회사에 갔을 텐데 라는 건, 그러니까 이 normal year라는 말 자체가 결국은 뭐를 얘기하는 거야? 사실과 반대되는 거잖아. 사실과 반대되는 상황을 이미 던진 거야. 그러한 상태에서 지금 이렇게 던진 거잖아.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결국 뭐냐면 불경기로 인해서 많은 청년들이 실직 상태였다는 거야. 우리나라로 치면 97년에 IMF 외환위기가 있었잖아요. 그때 그래서 실제로 취업했는데 취업 막 무더기로 취소되고 막 그런 사례도 있었고, 취업이 실제로 진짜 안 됐거든. 그 이후로 이제 막 청년 취업, 청년 실업이 문제가 되고 막 그랬었거든. 그 97년, 98년부터. 그러니까 이건 그런 실제 역사를 얘기한 거야. 쉽게 얘기하면 이 역사적 사실을 우회해서 제시한 거야. 그러면 우리나라로 치면 예전에 이러한 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면 가정 과거 완료니까. 알겠지? 너네가 이런 거를 캐치할 줄 알아야 돼. 그래서 옛날에 한번 우리나라에서는 불경기가 심하게 온 적이 있어서, 그래서 대학교 막학년 애들이 제대로 취업하지 못하고 결국 졸업한 채로 그냥 실직자로 있었던 적이 있었다라는 내용인 거야.
알겠지? 안 그럼 가정법 과거 완료로 절대 못 쓰죠. 왜냐면 가정법 과거와 가정법 과거 완료는 반드시 사실에 있었던 사실, 있는 사실에 기반해서 상상할 수밖에 없거든. 자,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81번. 자, industrial diamonds are so important that. 자, 이거 so that 구문이죠? 자, 그래서 산업 다이아몬드, 산업용 다이아몬드는 자, so that 구문할 때 제가 늘 얘기하는 건데 that은 그래서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너무 중요해서 그래서. 그러니까 이 인과관계에 있어서 이 원인을 강조할 때 쓰는 거야. so that은. 자, 그래서 산업용 다이아몬드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shortage 이게 부족한 거는요. 즉 산업용 다이아몬드가 부족한 건 would cause a breakdown. breakdown은 고장, 파멸 이런 뜻이야. in the metal working industry. 그치 산업용 다이아몬드 말 그대로 그 여자들 끼는 그 장식용이 아니라 산업용으로 쓰이는 건데 자 다이아몬드가 없으면 어떻게 되는데 철강 산업 우리나라로 치면 포스코 같은 회사가 어떻게 될 수 있대요? 산업이 망가질 수 있대. 자 포스코 같은 철강 회사들은 그 회사 그 공장을 계속 가동해야 되거든. 그 용광로라고 하죠. 그거를 끄면 안 돼. 그러니까 계속 평생 쭉 돌려야 돼. 그 회사가 살아있는 한. 근데 거기에서 이제 다이아몬드가 없어져 버리면 그러니까 결국 그것 때문에 만약에 용광로 가동이 중단되면 그 회사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부족하면 절대 안 되겠지. 그러니까 요게 이 가정법이 담는 의미는 또 뭐냐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실제로는 부족했던 적이 있었다는 거야? 없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상상이니까 가정법을 쓰지. 실제였으면 이렇게 안 했겠죠. 그러니까 실제로 아직까지는 산업용 다이아몬드가 부족했던 적은 없었던 거야. 근데 산업용 다이아몬드가 하는 상황이 생겼다고 칠까? 라는 걸 지금 조동사 would로 표현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만큼 이걸 통해서 뭘 피력할 수 있어? 그만큼 다이아몬드가 중요하다는 걸 중요성을 피력할 수 있는 거지. 이 가정법 표현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런 사태는 절대 있어서는 안 돼 얘들아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야. 그래서 저희 철강 산업을 망가뜨리고 그리고 자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동사 원이죠. 그리고 파괴할 거야 대량 생산을. 자 철강 산업 망하면 진짜 큰일 나죠. 그럼 우리나라만 국한해서 보더라도 대부분의 산업이 다 치명타를 입을 거야. 왜냐면 철 없이 돌아가는 제조업이 어디 있겠어, 그죠? 하물며 지금 내가 강의하고 있는 요 칠판도 지금 메탈이 들어갔는데, 그죠? 그러니까 한 국가의 기반 시설이 다 망가질 수 있는 거예요. 기관 산업이. 자, 82번. 자, 82번은요. 겁나 어렵습니다. 그냥 어려운 게 아니라 겁나게 어려워요. 자, 82번은 아마 이거 한 번에 제대로 풀어내고 해석한 애 한 명도 없었을 겁니다. 이거는 이번 가정법 표현 중에서 제일 어려운 고난도 문장에 속합니다. 자, 일단 recognized by a wider audience 라고 하고 지금 콤마에서 끊겼잖아. 자, 이거 아직 우리가 분사구문은 지금 문장 독해 안 하고 있지만 우리 고도화에서 분사구문 배웠잖아요. 자, 얘는 지금 분사구문으로 쓰인 거예요. 그 분사구문은 제가 기본적으로 어떻게 해석되는지 양상에 대해서 고도화 훈련에서 정리해드린 바 있습니다. 자, 분사구문은 의미가 다양하게 분화돼요. 자, 이러한 매력 때문에 자주 쓰이죠. 일단 첫째, 분사구문, 즉 현재 분사가 갖고 있는 시간성에서 연결된다라고 했어요. 현재 분사는 무슨 뜻이에요? 중, 뭐뭐 하고 있는 중이잖아. 그러니까 동시 동작이야. 즉 뭐뭐 하면서. 그리고 조금 더 넓게 보면 시간을 나타낼 수도 있죠. 뭐뭐 할 때. 그래서 현우가 수학 공부할 때 진웅이는 영어 공부를 했다. 뭐 이런 느낌 있잖아. 그래서 그런 그냥 시간. 그래서 여기에서 확장돼서 여러 가지 의미를 더 만들어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어? 방금 얘기했듯이 현우가 공부하고 진웅이가 공부한다. 그러면 이 두 명이 동시에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이게 서로 뭐일 수도 있어요? 인과관계의 그 논리 구조를 형성할 수도 있죠. 현우가 너무 시끄럽게 떠들어서 진웅이가 공부를 집중하지 못했다라는 인과관계를 형성할 수도 있죠. 세 번째, 확장되어서 인과관계를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뭐 때문에 라고 해석하실 수도 있고, 그리고 어떻게 할 수도 있어요. 두 개가 동시에 일어났지만 현우가 시끄럽게 떠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진웅이는 열심히 공부했다 라는 양보의 관계가 될 수도 있죠. 그래서 비록 뭐뭐에도 불구하고 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 그리고 뭐로도 볼 수 있어? 이 자체를 어떻게 좀 미래지향적으로 인식할 수도 있지. 그러니까 조건으로도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뭐뭐 한다면 이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확장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의미가
확장될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자, recognize는 인정하다, 인식하다예요. 그럼 recognized by a wider audience. 더 넓은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다라고 일단 핵심을 툭 던지고 어떻게 해석되는지는 우리가 맥락으로 봐야 돼. 그래서 분사구문이 갖는 매력이 바로 이런 거지. 맥락을 통해서 충분히 추론할 수 있도록 시간을 두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은 일반적인 국어체를 쓰는 상황, 그러니까 우리가 대화를 하는 상황이거나 아니면 빠르게 정보를 전달해야 되는 상황, 특히 뭐 신문을 읽는다든가 아니면 내가 뭔가 정보 전달을 빠르게 하고 있는 상황이라든가 이런 상황에서 글을 이런 식으로 쓰면 진짜 속된 말로 싸대기 맞습니다. 왜냐면 그때는 이해를 시키는 걸 빨리 해야 되는데 그럼 독자들이 오해할 수 있잖아. 뭘로 해석을 해야 되는지 우리가 맥락을 짚어서 다시 해석을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보통 문어체, 즉 글에서 많이 보는 경우인데 특히 필자가 이 한 문장에 사람들을 더 오래 시간상으로 가두고 싶을 때 쓰는 거야. 그래서 이 문장을 읽으면서 좀 더 곱씹고 이 내용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이해하고 독해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일부러 이렇게 소위 한자로 현학적이다. 그러니까 해석하기가 어렵게 만드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일상적인 영어를 공부하는 측면에서는 이건 진짜 의미 없는 문장일 수 있어요. 왜냐면 일상 회화에서는 이렇게 표현 안 하니까. 근데 우리는 학술적인 지문을 다루는 수능을 공부하는 수험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이런 문장도 읽어낼 수 있는 역량을 갖추셔야 된다. 그래서 이 문장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너네가 나중에 뭐 미국이나 영국 같은 데 유학 가서 에세이를 교수님한테 쓰는데 이런 식으로 쓴다? 그러면은 뺨 맞아. 교수님 귀찮아. 그러니까 이거는 너네가 어려운 문장을 독해하는 데 있어서의 유용한 가치가 있는데 당연히 수능에서는 이렇게 출제될 가능성이 높다 낮다? 높지는 않아요. 사실은. 근데 이런 변칙적인 문장도 여러분들이 훈련이 될 필요가 있다라는 측면에서 공부해 볼 가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일단 어떻게 해석되는지가 어렵잖아. 그러면 이런 분사구문은 통상적인 범주에서 쓰인 게 아니야. 관용적으로. 그러니까 일단 이렇게 가는 게 중요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다. 카프카는 실제로 있었던 작가잖아. 역사적 인물이야. 카프카는 might have been appreciated. 우쿠슈마. 근데 완료네? 그럼 얘는 지금 가정법 과거 완료로 쓰였다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은 if를 안 쓰고 얘 지금 뭐 한 거야? 분사구문 조건절, 즉 if절로 때린 거야. 자, 그래서 카프카는 어쩌면 더 높게 고평가 받았었을지도 모르는데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 하지만 그 작가는 died, 과거시에 썼지? 그러니까 역사적 사실이죠. From tuberculosis, 결핵으로 40세 나이에 죽었고 그 40세 나이는 before much of his work was published or even finished. 작품이 많은 그 사람의 작품이 출간되기도 전에 심지어 완성하기도 전에 카프카는 죽어버려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한테 인정받지 못한 게 너무 아쉬워. 그러니까 이 지문은 지금 뭐 하고 싶었던 거냐면 아쉬움을 표현하고 싶었던 거야. 아쉽다. 카프카라는 사람이 정말 더 엄청 훌륭한 작가라서 당대에 진짜 고평가 받을 수도 있었는데 아쉽다. 빨리 그 사람이 요절해버려서. 자, 요거는 그래서 인정받았더라면 이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분사구문은 나중에 이제 분사구문 문장 독해서 배우겠지만 여기 뭐가 생략된 거냐면 having been이 생략된 거야. 그러니까 완료상 쓸 때 기본적으로 앞에 having been을 붙이는데 현재 그 분사구문에서 having been을 생략해요. 왜냐면 얘가 의미가 없거든. 그래서 저거를 생략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거를 조금 해석을 할 때 인정받는다면이라고 해석하시면 안 돼요. 저기는 having been이라는 단서가 생략됐기 때문에 옛날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옛날에 인정받았었더라면 이렇게 해석하셨어야 돼요. 아시겠죠? 옛날에 더 많은 사람들한테 널리 알려졌었으면 카프카는 훨씬 더 고평가를 그때 당시에 받았었을 텐데 자, 왜? 이게 옛날에 시간적 단서죠. 그러니까 요거는 가정법 과거 완료가 오는 게 맞겠죠. 그러니까 요거를 그러니까 원래 if절로 돌렸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If he had been recognized 이런 식으로 썼겠죠. 그러니까 요거를 지금 어떻게 한 거야? 분사구문이 갖고 있는 조건의 의미로 확장해서 저렇게 어렵게 변칙으로 쓴 거야. 그래서 이 문장은 좋은 문장이죠. 왜요? 제대로 이 문장을 곱씹으면서 이해하지 못한 사람은 제대로 읽지 못하게 해놨으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좋은 문장이고
독자들이 제대로 이해한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나쁜 문장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문장은 학술적인 질문을 많이 다루는 수능의 수험생으로선 반드시 공부하고 넘어가야 되는 고난도 문장이다. 그래서 82번이 저희가 여태까지 봤던 가정법 문장 모든 것을 통틀어서 봤을 때 제일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복습의 우선순위가 거의 대부분의 90% 이상의 학생들한테는 압도적으로 우선순위가 상일 테니 연습을 충분히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83번 보겠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동사의 세계가 끝나고 명사의 세계로 넘어왔어요. 자, 그럼 명사에서 이제 우리가 배우는 첫 번째 개념은 상관대명사. 상관은 서로 관련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얘를 썼으면 무조건 뒤에 얘도 나와야 돼요. 이런 얘기야. 그래서 그러한 의미에서 상관대명사를 좀 볼 텐데, 자, 수능에서 제일 많이 나온 표현이 이 former 그리고 latter가 되겠습니다. 자, there is an inseparable relation. inseparable은 간단해. 이런 거 단어 외울 필요 없어. 자, separable은 어디서 온 거냐면 separate, 분리시키다, 분리하다의 separate에다가 뒤에 able, 가능한이라는 able이 붙어서 분리 가능한이 된 거고요. 그리고 앞에 in은 not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분리가 불가능하다. 그래서 불가분의 관계다. 나눌 수가 없는 관계가 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Between diligence and success. 근면과 성공 사이에서는 불가분의 관계가 있대요. 그러니까 근면 성실해야, 노력해야 성공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한 거죠. 자, the former는 전자라는 뜻이고요. 자, 그러면 the former를 쓰면 반드시 뒤따라서 letter라는 단어가 와줘야 됩니다. 자, 이러면 상관대명사라고 우리가 일컬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former는 당연히 diligence를 얘기하는 거고요. letter는 success를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cause and effect는 원인과 결과라는 뜻이죠. 그래서 전자는 원인이 되고 후자는 결과가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근면이 있어야 성공한다 라는 말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자, 쉬우니까 이렇게 넘어가고요. 자, 84번. 자, 중학교 때 문법을 한 번씩 한번 공부해 본 적 있으실 건데요. There are only two ways. 자, 얘들아 2라고 했잖아 앞에서. 2라고 했으면 혹시 그 고등학교 1, 2학년에 경우에서 공부해 보시는 분이면 알 거예요. 막 여기 보자기에 이렇게 동그라미 3개, 동그라미로 된 구슬 3개가 있다라고 하면 이 중에 하나를 고르는 건 무조건 특정해서 얘를 툭 잡아서 고르면 그럼 이거는 it이라고 해야겠죠. 그것 아니면 that, this 이렇게 명확하게 툭 지시대명사 찍어야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셋 중에 하나 그냥 툭 골랐다 쳐. 그러면 여기 셋 중에 하나가 골라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그냥 one인 거야. one이라는 말이 it이라는 대명사랑은 명확하게 인칭대명사는 차이가 나는 건 뭐냐면 one은 여러 가지 중에 그냥 임의로 그냥 아무거나 그냥 툭 하나 들었다라는 뜻인 거야. one은. 자, 그럼 이제 여기에서 그 다음에 둘 중에 하나 또 고르면 되지. 그럼 얘랑 또 다른 나머지 하나를 더 고른 거잖아. 그럼 other를 쓰면 되는데 둘 중에 하나를 골랐을 거잖아. 그러니까 하나라는 뜻을 갖고 있는 부정관사 on과 합쳐져서 another를 쓰시면 되죠. 자, 그럼 이렇게 하면 이제 하나는 나머지니까 특정되지. 그럼 얘는 뭐라고 하면 돼? the other라고 하면 돼. 알겠죠? 근데 여기서 지금 two라고 했잖아요. 둘 중에 자, 삶을 살아가는 방식은 딱 2개가 있대요. 그래서 첫째는 as though nothing is a miracle. 마치 그 어떤 것도 기적이 없는 것처럼 사는 거고요. 그리고 the other. 나머지 하나는 이제 the other라고 하면 되겠죠. 그래서 요걸 이제 상관대명사에서 보통 제가 말씀드리면서 가르쳐 드리는데, 자, 요건 이렇게 인식하시면 돼요. 그럼 이렇게 한다면 어떨까요? 이렇게 하고, 쌤, 그럼 만약에 나머지는 2개를 고르면 그때는 어떻게 해요? others라고 하시면 돼요. the others. others 내지는 이제 2개는 딱 골랐으니까 the others라고 하시면 되겠죠. 어려운 거 전혀 없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as though everything is a miracle. 모든 게 마치 기적인 것처럼 사는 거야. 자, 그러니까 뭐 하나하나 내가 오늘 이렇게 밥을 먹고 하루를 이렇게 건강하게 잘 보낼 수 있었으면 진짜 오늘 하루가 나한테 되게 감사한 기적과 같은 날이야. 이렇게 하루하루 감사하게 소박하게 행복하게 사는 태도가 있다면 그러지 않은 태도가 있다는 거죠. 어쩌면 필자는 요 뒤에 있는 삶의 자세를 강조하고 싶어서 이렇게 쓴 게 아닐까라고 우리가 추론해보고 짐작해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요건 이렇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가주어는 우리가 이렇게 구문으로 배우는 이유는 하나예요. 자, it은 이거 가리키는 게 있다라는 거잖아. 그래서 it은 가리키는 게 있기 때문에 뭔가 특정한 명사가 반드시 존재해줘야 돼. 근데 it은 대명사가 영어로 프로나운이잖아. 그럼 앞에 있는 명사를 가리킨다는 뜻인데 얘는 신기하게 앞에 없어요. 그러니까 뒤로 뺐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이렇게 뒤로 빼서 문장의 구조를 더 간결하게 해서 독자들이 읽기 편하게 만들어준다라는 측면이 있다라는 거죠. 가주어는. 자, 그래서 it is a fundamental mistake 하면 그냥 요건 근본적인 실수야. 근데 그게 뭐냐면 이렇게 인식하시면 돼요. 자, 근본적인 실수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imagine, 상상하는 거예요. 뭐라 상상하냐면 when
we see the non-value in a value or the untruth in a truth. 말이 또 어려워지네. 자, 우리가 가치가 아닌 것, 그러니까 비가치, 가치가 아닌 것을 가치에서 볼 수 있고 아니면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에서 볼 수 있다라고 할 때, 저희 when이잖아. 그럴 때, 그러니까 우리가 가치인 것에서 가치가 아닌 것을 보고 사실인 거에서 사실이 아닌 걸 봤대. 그럼 그건 가치가 아니고 그럼 사실이 아닌 건가? 어쨌든 그렇게 했을 때 the value or the truth ceases to exist. 자, 어떤 우리가 소중한 가치라고 생각했고 그리고 실제로 존재했던 진실이라고 믿었던 것들이 있다고 칠게. 근데 이게 알고 보니까 소중한 가치가 아니라 좀 뭔가 나쁜 걸 우리가 알게 됐어. 이거 뭐야?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알고 있던 그 가치가 아니네? 이건 우리가 알던 그 진실이 아니라 거짓이네? 이런 식으로 뭔가 이거와 반하는 내용을 하나씩 봤다고 칠게. 그러면 그럴 때 이 가치나 진실은 cease는 멈추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존재를 멈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건 잘못된 거래. 자, 잘못된 거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비판의 의도가 있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라는 거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야, 진실이라고 해서 그 진실 중에 일부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진실이 있으면 여기 일부의 진실이 아닌 걸 내가 찾아냈다고 한다고 해서 무조건 걔를 진실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이분법적으로 흑백 논리로 무조건 그렇게 판단을 과격하게 하지 말라는 거야. 왜냐면 이거는 오직 뭐니까? 상대적이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고 싶었던 건 뭐예요? 가치와 진실은 상대적인 존재라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누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진실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예를 들면 뭐 예를 들면 어떤 정치인이 여러분들 제가 당선되면 그냥 모든 사람 다 평등하게 30만 원씩 다 드릴게요. 이렇게 했다고 칠게요. 그럼 그거를 옹호하는 사람이 있고 반대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옹호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중요한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이걸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가치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건 위험하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뭐든지 절대적인 정답은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인간이 만들어낸 인간의 사고는 인간의 생각은 절대적 정답이 없다라는 뜻이야. 그거를 이렇게 어렵게 얘기한 거야. 자, 수능에서는 이런 문장을 이런 식으로 너네가 속뜻을 받아들이면서 제대로 이해하지 않으면 틀리게 하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죠? 학술적인 지문들이 많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요거는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relative 같은 게 이제 빈칸초 문제로 나오는 거지. 알겠지? 자, 85번은 문장의 구조는 하나도 어려울 게 없죠. 이거는 뭐 니네가 중학교 때도 배우는 문법이잖아, 가주어는. 근데 내용이 상당히 어렵죠. 그러니까 이 내용을 우리가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자, 86번까지 하고 오늘 세션 마무리할게요. It'll be all wrong. 자, it 하고 끝났잖아. 자, 그러니까 it'll be all wrong 했을 때 이건 잘못된 걸 텐데 라고 해석을 했어. 근데 이제 for를 딱 보자마자 이제 니네가 바로 해야 되는 게 있어. 그러니까 이건 뭐야? it이라고 해서 가주어로 출발했잖아. 그러면 이거 보면 이건 뒤에 있는 진주어의 의미상의 주어구나 라는 걸 바로 알아야 돼. 이것 때문에 우리가 이 문장 독해를 연습하는 거야. it에서 가주어인 거 봤죠? 잘못된 거야. 오케이, 이거 앞에 86번, 85번 문제랑 똑같죠? 문장이랑. mistake라고 했으니까 얘도 지금 부정으로 가는 거지.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잘못된 거야 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얘도 비판의 의도가 있는 거지. 자, 잘못된 거야. 과학자가, 그러니까 얘가 진주어잖아. To get emotional, 감정적인 상태가 되는 게. When describing a daffodil, daffodil은 단어 안 해도 돼요. 수선화를 묘사, 그러니까 어떤 꽃을 묘사하는 데 있어서 과학자가 막 감정적인 사람이 되는 거야. 막 수선화를 보니 우리 어렸을 때 엄마가 끓여주던 뭐 라면 생각나, 이런 미친 소리를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it would be wrong, 이것도 가주어죠. For a poet, 그러니까 이것도 의미상의 주어로 인식해야 돼. 뒤에 가서 to 보고 의미상의 주어 이러면 안 돼. 이러면은 우리가 뭐하러 이 문장 독해를 연습하는 거니? 원어민이 익숙하고 원어민이 자주 사용하는 영어의 어순에 우리가 익숙해져야 돼. 안 그러면 너네 그러니까 뭐 맨날 뭐 이렇게 막 구문분석하면서 막 쓰면서 읽을 거야? 그럴 거면 영어를 뭐하러 이렇게 공부해, 그지? 그러니까 요거 바로 it would be all wrong for 보자마자 요거 의미상해줘 이렇게 인식해야 돼. 그래서 잘못된 걸 텐데 과학자가 감정적인 상태가 되는 게 수선화를 묘사할 때. 그리고 잘못된 걸 거야. 시인이 그러지 않는 게. 그러니까 시인은 주관적으로 표현할 줄 알아야 되고
과학자는 객관적으로 표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걸 이렇게 재밌게 재치 있게 표현한 거죠. 자, 그래서 86번까지 우리가 지금 가주어를 봤고요. 다음 세션에서 다시 좀 더 가주어, 즉 it이 얼마나 다양하게 쓰이는지 다양한 양상에 대해서 더 심층적으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 수업에서 질문 있는 사람은 와서 개별적으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